어렵습니다. 어렵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한테 좋은 게 뭐가 있죠? 챗GPT가 있구나.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느 정도 근데 사실 이게 챗GPT 물어봐서 어느 정도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m 이상 날리면 안 된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만 드론을 날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리시는 이거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종 정도면은 선생님들께서 취미로 날릴 때 아니면 영상을 찍고 싶을 때 여기서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날리면 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설명을 드렸고요. 보면은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한 3일 정도 수강 들으면은 시험도 뭐 3일 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자격증을 딱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드론 기종을 아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보시는 분. DJI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사용한 게 카메라 드론. 되게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420만 원짜리도 있죠. 근데 사실 막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을 때는 50만 원. 네, 이렇게 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날리거나 했을 때 상당히 좋고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보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사실 처음에 드론 배우고자 할 때는 이런 가벼운 드론으로 먼저 연습하시는 게 이런 거 보면은 프로펠러도 다 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시민분들이나 다칠 일은 많이 없고요. 그래도 사람한테 나중에 다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드론보다는 좀 위험성도 덜 하고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제가 한번 무게를 볼게요. 손바닥에서 쉽게 이륙 조절이 가능하네요. 그럼 되게 좋은데, 네, 135g이죠. 135g 정도 되면은 선생님들께서도 자격증이나 허가 없이 날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게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고도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펠러의 길이나 크기 아니면 기체의 몸통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벼움으로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아마 그런 건물 전경 정도는 찍을 수 있게 날리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론을 먼저 좀 연습을 하고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좀 제대로 아니면 좋은 드론으로 나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드론 좀 더 유의사항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좋은 드론으로 가다 보면은 좀 조작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보면은 저희가 카메라 노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막 ISO 개념, 막 셔터 스피드의 개념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이렇게 조금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거는 고급 좀 더 제대로 하실 분들은 조금 공부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가벼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그리고 현재는 드론이 많이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쉽게 날릴 수 있다는 점. 지금 제 학교에서도 이제 드론 수업이 생겼을 만큼 드론이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수업도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취미 생활도 되고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는 사람들은 드론을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드론 자격증이 있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떤 용도로 드론을 하시는지? 저 전역하기 전에 있으면 좋다고 해서 땄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종수가 나눠지기 전에 딴 거라서 그러고 이제 그냥 군대에서 이제 뭐 드론 축구 대회나 뭐 이런 거 조금 드론 축구인데요? 그러니까 방어막을 이렇게 조립식 드론 이렇게 막을 싸가지고 막 서로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게 있어. 요즘은 군대에서도 많이 하고. 확실히 선수명이네요.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저렇게도 드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네, 드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 좀 사용한 예시들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저는 이제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대청호에서 직접 촬영을 한 방송입니다. 이제 보면은 드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드론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드론이 보이죠?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드론은 되게 빨리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드론을 되게 천천히 다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한 고도가 몇 미터 될까요? 200업입니다. 이게 한 1300? 아니 이게 한 500 정도? 500 정도에서 특별 허가를 받으면 이 정도 고도에서 찍을 수가 있다. 그리고 좀 적응해서 날린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한 800 정도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떤 이 대청호의 전경이나 정보가 보여줘요. 이곳이 어떤 곳이다. 이게 한 고도가 한 80, 아니면 100, 150 정도에서 날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막 높이 날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고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드론으로 다 찍은 거거든요. 이건 되게 낮게 알죠? 그러니까 드론의 사용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높게 날리는 것만이 드론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저공에서도 이거는 지금 한 제 눈높이 정도 날린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낮게도 날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장소가 이동할 때마다 드론 전경을 한 번씩 보여주는 이유가 제가 1차 시대 말씀드렸죠. 어디 장소를 이동하면은 제일 넓은 화면을 보여주라. 왜냐? 이곳이 어딘지를 먼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거 먼저 보여줬어요. 여기가 어딘지 알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걸 드론으로 전경을 보여주고 밑에 자막으로 500m 이 구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시청자분들도 아 저기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먼저 무조건 이렇게 촬영에 넘어가는 모습할 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람쥐 직접 찍은 거는데요.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저건 드론으로 찍은 거 아니죠? 이건 일반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일반 카메라로 대충 하면 쉽게 보입니다. 다람쥐가 이렇게 청소부가. 저건 줌을 딱 끼신 거예요? 엄청. 이게 제가 가져갔던 렌즈가 2470 렌즈가 70mm 렌즈인데 이게 200mm 정도 딱 당겼을 때 저 사이즈인데 사실 저거에서 사실 좀 시청자분들이 이 생물이 뭐냐 이제 하기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린 장면입니다.
구멍은 다 똑같죠?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장소가 이동할 때마다 제일 넓은 장면을 보여주고 이제 이런 다큐멘터들이 영상 이동이 굉장히 잘 적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화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트렌드가 분명히 존재하고 영상 규칙이라는 게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름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이 좀 되게 많아요. 근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호흡이 있고 다큐멘터리에 딱 들으셨을 때 뭔가 지루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안 드시죠? 그런 것처럼 다큐멘터리는 어느 정도의 영상 기능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는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짝 넘기는 대로 드론이 많이 안 보이죠? 네. 왜 많이 안 보일까요? 드론이 많이 안 보이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드론이 많이 안 보이는 이유. 지목이 자연을 통해 생명의 공간이니까 어떤 살아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제 편지의 부분인데 이제 사실 이게 딱 정확한데요. 대청호에서 자연물품은 생명의 공간이잖아요. 이 생명의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되게 넓은 샷들을 좀 많이 배제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넓은 샷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자연이라는 건 보이는데 생명이라는 건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1차 시대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은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제가 드론으로 넓은 장면만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대청호에서 자연을 품은 생명의 공간이 아니라 대청호 스케치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소 이동할 때 한 번씩 빡 들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드론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게 15분짜리 다큐멘터리거든요. 근데 15분짜리 다큐멘터리에서 드론은 한 10컷도 안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드론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화면이 넓어지고 정보값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분들이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내가 이 영상이 나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뭐지? 왜 자꾸 대청호만 보여주지? 생명을 품은 공간이라면 생명을 잘 안 보이네? 이런 것처럼 사실상 조금 타이트하게 생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이게 어떻게 편집을 보여주고 컷을 나열하는지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어떤 영상을 만드는 장르가 바뀌고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거북이 들어보여요.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은 드론으로 보여줌으로써 여긴 대청호다 라는 게 이제 딱 마무리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드론이 어느 정도 방송에서 많이 쓰이고 하는 게 이런 높은 곳에서 이런 대청호 같은 습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카메라로 저희는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가 대청호인지 알 수가 없듯이 드론을 사용하면 이곳이 어디인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드론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이 15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저희가 촬영을 한 몇 번 나왔을까요? 3번? 3번? 2주 나왔습니다. 2주 내내 여기서 기다리고 찍고 기다리고 찍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15분 영상이라고 해서 되게 짧게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집의 과정에서는 촬영의 소스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촬영을 많이 해놔야 이제 골라 쓸 수가 있는 거지 촬영을 적게 해놓게 되면은 이제 사실 골라 쓸 수도 없게 이제 돼버리니까 촬영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주셔야 좋습니다. 제가 뉴스 강의 또 나가는데 뉴스는 1분 30초짜리 뉴스 기사가 나가잖아요. 거기서 뉴스는 정해져 있어요. 컷이 3초. 3초에 한 번씩 컷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90초니까 영상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30개. 저는 근데 이 과제를 낼 때 90개를 찍어 놓습니다. 왜냐? 이제 사실 그거죠. 이제 전문적인 방송 기자가 아닌 이상 이 정보를 제대로 찍을 수도 없고 잘 찍었다라고 사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처음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냥 많이 찍어 오시는 게 영상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촬영을 해보라고 부탁을 드렸죠. 촬영 다 해오셨나요? 촬영 다 해오셨나요? 네, 지금 눈을 펴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컴퓨터 해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찍어놓은 거 같아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이 찍다 보니까 브이로그는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찍고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또 찍고 또 찍고 같은 걸 계속 그러면 찍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찍다가 컷하고 또 다른 걸 또 찍다가 컷하고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영화면은 그렇게 찍는 게 맞겠지만 다시 찍죠, NG요? 하고 찍겠지만 브이로그는 사실 편집에서 잘라낼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동작의 흐름이 연결돼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말이 잘렸을 때는 다시 찍는 게 맞는데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전달이 잘 되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했을 때는 굳이 또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냥 브이로그는 쭉 이어놓고 그냥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뒤에 카메라 보이죠? 오늘 촬영하고 카메라가 계속 관리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냥 쭉 찍어놓고 잘라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드론이 제가 찍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직접 제가 편집하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게 드론으로 찍었을 때 어떻게 놓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분이 찍어온 거를 제가 어떻게 붙이면 좀 더 자연스러울까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보여주세요.
지금 앞에 이제 좀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곧 방송으로 나갈 이제 TJ 화첩게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캡컷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캡컷은 아무래도 좀 무거운 영상을 다루기보다는 좀 가볍게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드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고해상도와 용량이 한 번 찍으면은 기본적으로 한 10기가 이상 넘어갑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캡컷에서 불러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편집하는데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드론이 조금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을지 제가 하나하나 방송에서 편집한 걸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다음에 설명을 한번 봐볼게요. 되게 천천히 움직이죠. 천천히 움직이고 자 보면은 이 두 개의 영상이 둘 다 드론이거든요. 근데 이 드론 영상을 두 개를 붙였을 때 영상이 좀 튀어 보이는 느낌이 있나요? 없죠. 보면은 이 영상이 두 개가 연결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화면 되게 커요. 그쵸,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화면 대비 크다.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는 드론이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이 뭐냐? 지금 저 전망대에서 프레젠터가 이제 대처를 보면서 지금 구경을 하고 있죠. 정보가 이 정도 정보예요. 그리고 화면이 드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그리고 이 다음에 제가 뭘 붙였냐면 이렇게 넓은 화면을 제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영상 이론에서도 말씀드린 게 넓은 화면 다음에 조금씩 천천히 작아지는 화면을 붙여라. 근데 편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작아졌다가 커지거나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동일한 사이즈가 붙여지는 게 아니라 사이즈에도 변화를 크게 줘야 이렇게 편집에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붙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제일 큰 차이가 제가 그때도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상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냐. 제가 보면은 노래로 전환을 시켰어요. 노래를 밑에 보면은 은은하게 깔려있습니다. 노래가. 이런 것처럼 노래가 끝나가는 것과 이 다음 장면에서의 현장음이라고 하죠. 이 호수에서 나는 소리. 이 두 개의 사운드의 변화를 줌으로써도 이렇게 컷이 튀어보이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줄 수가 있죠. 한번 다음 드론을 볼게요. 네, 지금 수해가지고 이 장면도 혹시 좀 튀어 보이시나요?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방송 보는 거 같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왜 두 컷이 붙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자연스럽게 붙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운드가 같아서 그것도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제일 큰 이유가 있어요. 바라보는 가족. 바다보는데 바다가 있나요? 호수가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찍는 곳이 같죠. 근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드론의 제일 큰 차이가 뭔가요?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죠. 드론은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드론은 앞으로 갑니다. 근데 이 다음 드론은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드론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이 드론을 붙일 수가 있다. 근데 대신 이 두 개의 영상에 사실 이게 조금만 차이가 나도 컷이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과연 뭘까요? 고도도 맞아요. 맞아요. 고도도 맞아요. 속도가 맞아요. 속도. 그러면 두 개가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던 거지. 제가 뒤에 거를 한번 속도를 좀 높여볼게요. 이렇게 맞나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드론의 속도를 제가 아까도 천천히 날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드론을 찍는 속도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에 따라서 이게 컷이 안 붙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붙어야 되는 컷들도 안 붙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몇 개 더 빠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일부러 늦추고 이랬어요. 이런 게 드론을 천천히 날리셔야 어느 정도 속도만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 굉장히 지금 좋은 예제들이 나와서 이것도 자연스럽나요? 다시 한번 더. 자연스럽죠. 이거는 왜 자연스러운가요? 이거는 위에서 보여주는 거랑 밑에서 보여주는 일단은 장소의 차이도 있겠죠. 장소 분명히 화면이 달라요. 근데 제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 그쵸, 방향의 전환도 있는데 아까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직선의 움직임과 옆으로의 움직임이 자연스럽다고 했죠.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속도. 세 번째는 이거는 확실한 구도의 차이가 있고 보여주는 앵글의 차이가 있어요. 이 드론은 어떻게 찍었어요? 카메라가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희 무대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죠. 그리고 이 뒤에 거는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죠. 일단 직선적 움직임도 맞아요.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근데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갔다가 90도로 딱 꺾이는 순간 확연한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붙을 수가 있다. 그건 사실 현실에서는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많은데 이렇게 90도로 화면이 확 바뀌었을 때는 좀 더 매끄럽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영상 편집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똑같아요. 앞으로 가죠. 90도로 딱 꺾이죠. 네. 아 맞다. 추가적으로 이거 아직 이방향 보이니까 어디가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보여드렸고 아, 이방향 보입니다. 사실 이것 좀 궁금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두 개가 사실 붙기가 어려워요. 근데 붙은 이유가 아까랑 똑같이 각도의 차이와 사실 웬만하면 속도가 비슷하게 붙습니다. 속도가 제가 안 붙었던 컷이 있어서 효과를 줬던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안 붙어서 디졸브를 넣었던 게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한번 제가 전원 효과를 빼볼게요. 사실 되게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운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원래는 안 붙는 차이가 뭘까요? 이 두 개가 안 붙을 수밖에 없는 차이. 제가 디졸브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간지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방송에서 편집을 할 때는 효과를 나누는 게 제일 간지나는 편집이긴 한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디졸브를 넣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앵글의 각도? 뭐 그쵸, 앵글의 각도, 움직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이게 드론에서도 멀리, 중간, 가까이가 있어요. 멀리, 중간, 가까이. 근데 멀죠. 여기는 어디, 동 이렇게 자막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공판장 이게 보이죠? 근데 이 두 개가 안 붙는 이유. 사실 저 두 개의 선생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완전 풀셔서 클로즈업까지 그렇죠. 드론에서는 이 정도로 저는 클로즈업이라고 봐요. 정보가 갑자기 확 여기야 갑자기 공판장. 사실 웬만하면 여기서 이게 여기는 특정한 마을 3개가 섞여 있을 거예요. 이 정보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공판장을 줘요. 이게 뭐냐? 갑자기 다양한 정보를 줬다가 갑자기 공판장 보여줄 거야 라고 그냥 훅 들어가요. 훅.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가 뭐냐? 원래는 이걸 보여주고 이쪽에서 특정 마을을 보여주고 그 마을 안에 있는 공판장이다 라고 저는 편집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찍어본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멀리, 중간, 가까이 꼭 찍어야 된다고 했던 게 사실 대청호에서 어떤 마을의 공판장입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대청호에 있는 공판장입니다. 밖에 이거는 자막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넓었다가 가까워진 거죠. 사실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심심하지 않게 디졸브라도 넣어서 그냥 들어가는 이 마을로 들어가는 효과를 준 거예요. 그냥 드론이 직선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안 붙었던 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디졸브를 넣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눈밭을 보여준다라는 게 보이죠. 여기서 제 디졸브를 빼볼게요.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살짝 튄다. 저희 방송 편집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쩌겠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두 개를 그냥 컷으로 안 붙이고 디졸브 자연스러운 효과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방향이 쭉 가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쵸. 쭉 가도 됐었고 제일 큰 차이가 일단은 드론에서는 웬만하면 비슷한 고도에서 찍지 않아요. 컷을 붙일 때.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거는 카메라를 살짝 내린 거밖에 없어요. 찍었을 때.
그래서 드론 아까 제가 좀 잘 붙은 사례를 보시면은 드론이 고도 차이가 확실히 나요. 어떤 건 높았다가 그 다음 건 낮았다가 어떤 건 중간 사이즈로 갔다가 이렇게 높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드론인데 이거는 저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더워서 힘들어서 이렇게 찍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게 드론은 높이 날 수 있는 게 드론인데 고도의 차이를 나지 않고 그냥 쭉 같은 높이에서 카메라 각도만 바꿔서 찍었을 때는 이렇게 붙지가 않는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드론의 편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뭐였죠 저희? 첫 번째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게 이거에서 이거 속도 그리고 속도와 사이즈의 차이 좁았다가 확 넓어지고 사이즈의 차이 여기서는 뭐였을까요? 그쵸 움직임 직선적 움직임 옆에서 움직임 이 두 개가 저야 자연스럽게 붙는다. 여기서는 그쵸 카메라의 각도가 확 변해야 된다. 카메라의 각도가 확 변해야 된다. 이것도 확 변한 사례고 보면은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드론의 높이가 확실히 다르다. 아까랑 아까 마지막 장면 볼게요. 별 차이가 없죠, 모두가. 이렇게 붙이면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저희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방송국에서 PD님한테 민원 들어옵니다. 수정하고 컵 이렇게 붙이면 이게 자꾸만 저희가 편집해야 될 때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저희가 보면은 드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붙이면 되지 않나? 그냥 드론은 움직임도 있고 화면도 넓고 지금 움직이는 화면이 왜 안 붙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드론도 들어가야 되는 이론이 굉장히 다양하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똑같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휴대폰으로 찍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멀리 중간 가까이 찍고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건 50분짜리 다큐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클립이 카메라가 막 421개, 58개, 523개 이 50분짜리 영상을 보는데 1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금 한 3일 정도 지금 오늘도 밤새고 왔거든요. 이거 편집하면 이런 것처럼 어쨌든 다양한 소스가 있어야 편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최대한 많은 소스를 가지고 계셔야 붙일 수가 있다. 아까도 제가 들어본 이컷 없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찍어놔야 선택지도 많아지고 좋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이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좀 더 드론 수업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촬영해오신 거는 제가 다음 주 선생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편집을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드론 수업이 가능하니까 드론 수업하고 편집 수업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래서 드론이 좀 사용된 자료를 좀 더 봐볼게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선생님들 계시면 좀 허락을 받고 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나오신 케이스들 수강생들 중에 그 배중열 선생님이 나오셨었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선생님들 친구분들이신가요? 네. 네, 허락했으니까 예제 파일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아까 여기 수강생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방송을 나온 거예요. 이것도 제가 편집을 했는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생의 속도는 나에게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자막이 들어갈 때 영상이 좀 풍부해 보이죠? 대부분의 속도는 이 힘의 차이에 따른 이제 한 10년 정도 저거 사진작가 나중에 할 수 있어. 수많은 왜 한다? 놈들이 부지런한 힘은 될수록 거짓이다. 여기서 제가 앞에 나왔던 게 프롤로그예요.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인가를 좀 설명을 했죠. 이제 영상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뭐죠? 드론. 드론으로 이제 쭉 가면은 그렇죠. 이렇게 밑에 하나의 자막에 논산시라고 들어오죠. 이런 것처럼 처음 장면은 드론으로 이곳이 어딘지를 먼저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의 한복판. 논에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부정이다. 논에서는 벼가 초록빛이 통하는 부정이다. 그리고 그 초록빛 한가운데 자리 잡은 비닐하우스. 이것도 이 드론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초록빛 한가운데 자리 잡은 비닐하우스 내부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드론에서 이 넓은 들판에 비닐하우스가 있죠.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은 아 농촌에 일단 비닐하우스가 있네? 라는 정보를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그리고 그 초록빛 한가운데 자리 잡은 비닐하우스로 컷을 바꾸면서 이게 실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컷에서 그리고 그 초록빛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렇게 들어왔으면 논에서 비닐하우스로 들어갔으면 안 붙었을 거예요. 왜냐?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논산시라는 배경은 주어졌지만 논산시에 어디에 있는 비닐하우스인데?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쵸. 먼저 풀샷을 보여주고 난 후에 안으로 들어가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여기는 고추 농장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간 후에 이렇게 고추 팔자 내 주인공이 희망을 보이는 이게 딱 정확히 뭘 준가요? 멀리 그리고 그 초록빛 한가운데 자리 잡은 중간 비닐하우스. 여기가 바로 그럼 이 세 개로 지금 시청자분들은 아, 고추 농사를 하는 비닐하우스구나 아셨죠? 이런 식으로 컷을 나열을 하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장소가 어딘지 주제가 뭔지를 이렇게 알릴 수가 내 있습니다. 주인공이 오늘의 고추. 있었으면 상당히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나를 실만 쭉 앉아있는 이 청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귀여운 2년차 대중. 야, 고추 간단하게 분명하고 근데 내가 나온 이렇게 소를 이 보면은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디 장소를 가든 간에 그 장소로 그냥 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창고죠? 일단 또 창고랑 또 정보를 주고 들어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학생한테 농사나 진사 놀러 다니고 싶은 날 그런 좀 회의 같은 약간 껍질이 자세한 생성 고추에 이어 감자까지 중요시 시계는 1년 몇 주간 농사의 맛. 이것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여기서 집으로 들어갔죠. 드론에서 집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집에서 준멸시 시계는 1년 12달 농사 준비를 하고 있는 준별씨. 그래서 이제 이 예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집 앞에 있는 밭을 보여주고 그리고 장비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저는 편집할 때 말을 하면서 하거든요. 편집할 때 자, 집 보여주잖아요. 집에서 준멸시 시계는 1년 12달 장비 내려야겠지? 농사의 마음처럼 돌아가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편집이 되게 좋은 게 여기서 사실 이 장비 막 챙기고 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으면 길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예초기를 든다는 정보를 딱 준 다음에 그냥 예초를 바로 시작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은 정보를 쭉 이어서 보여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보가 보여줬으면은 다음 흐름으로 그냥 쭉 넘어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옷 입고 막 보여주고 하면 사실 정보가 길어요. 사실 별 정보도 아닌데 그냥 예초기를 준비하는 배중열 씨 나는 이 한 문장에서 끝날 거를 옷 입는 걸 길게 보여주면 지루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에서도 딱딱딱딱 끊어서 그냥 흐름에 맞게 빠르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면 농사를 더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대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실 드론은 장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많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이런 옷에서 이렇게 예초를 하고 있는 장면을 넓게 찍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드론으로 보여주는 게 좀 더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찍어나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교육받았을 중에 노면 농사를 제가 쭉 틀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면이 보일 거예요. 사이즈가 다 크죠? 어떤 사이즈가 다. 층이 근처에 있는지도 잘 보고 그 풀을 주변에 있는 풀을 제거해주면 영양분도 제가 키우려는 식물에게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풀을 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그러겠죠. 하나부터 일선도 못한다더니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는 어떻게 넣었을까요? 없다고도 하는 거겠죠. 보면은 여기 계시다 중간에 계시다 끝으로 가죠. 일선 동차는 끝이 없다고도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거는 캡컷으로도 가능해요. 킥프레임. 킥프레임으로도 가능하고 제가 PRP 말씀드렸죠. 마스크 기능을 쓰는 사례예요. 이게 보면은 한 앵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카메라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카메라가 조금이라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움직임에 카메라가 진동이 있기 때문에 컷이 튀어 보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고 이 레이어를 3개를 쌓아놓은 거예요. 3개를. 제가 PIP 할 때 오버레이 말씀드렸죠. 보면은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럴 때 3개를 쌓아놓고 처음에 이제 오른쪽에 계실 때는 그대로 살려주고 그리고 중앙에 계실 때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층이죠. 제가 아까 3층으로 쌓았다 했잖아요. 두 번째 레이어에 마스크로 동그랗게 이 부분이 이 선생님이 계신 부분에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선생님만 보이겠죠. 그리고 일선 동차는 끝이 없다고도 하는 거겠죠. 3층에는 이제 선생님이 제일 왼쪽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세 번째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까주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효과도 캡컷에서 넣을 수가 있는 게 이게 제가 괜히 막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아, 열심히 하는 배중열 씨 보면은 이게 사실 이거를 쭉 길게 보여줬으면 한 30분 됐을 거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게. 근데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그냥 이렇게 화면 효과를 줌으로써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그냥 어쨌든 이 사람이 뭐 열심히 일한다는 정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 효과를 준 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본 많은 나보다 열심히 딱만 속이지 않고
노력을 여기서도 집으로 들어가면 다 들어 쓰죠. 이렇게 정보하고요. 그 믿음이 희망이죠. 지우고. 아니, 계속 만나. 그러면 누구보다 진지해지는 준녀식. 여기 있다. 아, 그치? 뭐냐? 해도 묻혀주고. 찍어주고 있어요. 핸들이 많이. 오, 그래서 저번에 계셨던 선생님이 두 분이신가요? 이쪽에 앉으셨고. 두 사람은 특별한 공통 구조를 갖고 함께 걸어가고 있죠. 아니, 멜로는 황금향 치는 것보다 어려워. 레몬? 아니 레몬.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대화를 하잖아요. 이 대화할 때도 제가 이 레몬 향? 아니 레몬이 더 나은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얼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걸어가고 있죠. 이 장면을 보여줬죠. 이 장면을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레몬이 주고 레몬이 키우는 게 힘든지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선생님께서 이제 뭐 브이로그 이런 거를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때도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저희 좋은 게 이 영상에서 나오는 거를 저희는 흔히 현장은 S곡이라고 해요. 이 사운드 오브라고 이 영상에 나오는 소리인데 이 말하는 화자가 특정 뭔가 말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책상을 말했어요. 책상에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제 말하는 화면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책상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은 어쨌든 시청각이잖아요. 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화면으로서의 책상도 보여줘야 제가 하는 말에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게 좀 더 보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레몬 향이라고 했으니까 이 레몬 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만약에 찍으신다고 하셨을 때도 꼭 선생님께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들은 거에서 강조해야 될 것들을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찍어 놓으셔야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었을 때 좀 더 잘 맞는 영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렇게 가까이 있는 장면을 찍어놔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용이하다. 레몬이 황금향 크게 좀 벌려. 기가를 조금 더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붉은 게 그래. 그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만나자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진 마지막으로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지내는 사이죠. 그러냐 사진 앞으로 쭉 천천히 앞으로 가요. 각자의 꿈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근데 이 사진의 공통점이 뭘까요? 속도가 되게 느리죠. 여기서 캡컷에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제가 들어간 효과가 뭘까요? 큐프레임. 제가 말씀드렸죠. 큐프레임. 처음 화면은 끝에 화면의 차이를 주고 천천히 들어가게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영상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다. 그 캡컷에서 보면은 이런 지금 보면은 막 색깔 다양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케라고 하거든요. 보케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진만 나오면 되게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케를 넣어서 좀 더 영상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에필로그를 보여줄 보죠. 수 있는 그런 것들. 에필로그가 드론이 아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처음에 드론 딱 보이죠. 1년 동안 농사에 맞춰서 돌아가는 농부의 인생 시계. 그 시계가 수없이 돌았을 때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게 보람이겠죠. 공사하는 게 조금씩 풀어놓는 거. 더 앞에 내가 생각, 실력,
이런 것처럼 드론은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사실 드론이 계속 연속적으로 3개, 4개가 연속적으로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드론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께서 직접 발로 돌아다니는 시간 찍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영상이고 제일 좋은 글입니다. 촬영은 많이 움직여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좀 이제 선생님께서도 촬영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멀리 중간 가까이 꼭 생각하셔가지고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